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추가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우리 시장에는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나 또 수급도 약하고 뿐만 아니라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은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자면 오늘장의 상승 테마는 로봇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좀 쉬어가나 했는데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 시세를 내주고 있죠.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몇몇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어떤 종목을 찾아봐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고 또 오늘장의 하락 테마를 살펴보자면 아이폰 관련주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에서 이슈가 있었죠. 이 중국에서 정보 유출 관련된 우려로 인해서 이 공무원들 아이폰 사용을 막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LG이노텍 등등 이 아이폰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린 또 어떤 전략 펼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혹은 궁금증들 남겨주셔야지만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핫했던 종목 혹은 하락했던 종목 왜 하락했는지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10종목을 뽑아 오셨습니다. 이 10종목이 대진을 통해서 오늘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10종목 내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원탑 종목,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등 자세한 전략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별 라이브 배틀 대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주입니다. SPG vs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SPG 같은 경우는 감속기 관련주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 내에서도 대장주로 꼽힙니다. 이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대장이 됐죠. 이 둘 중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건설기계 테마입니다. HD현대건설 vs HD 현대건설기계 이 두 가지의 종목 한번 우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이 HD현대의 정기선 회장과 만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두 종목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일단 지주사이고 사업회사죠. 우리가 둘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HBM3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지난주 장에서 좀 삼성전자 6%까지 폭등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좀 쉬어가는 분위기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 HBM 관련주인 두 종목 중에서 한미반도체는 대장으로 뽑을 수 있겠고 프로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TSMC와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 선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네 번째는 의료 AI 관련된 종목입니다.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 퀀텀 바이오텍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AI 관련해서 뭐 산업의 판을 키우겠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왔었고요. 로닉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둘 다 같이 하겠다는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선택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펜트론 vs 라파스인데요. 최근에 어제 이슈가 나왔죠. 유럽에서 이 노보노디스크가 루이비통을 밀어내고 시총 1위에 등극했다 뭐 이런 이슈 속에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펜트론 같은 경우는 당뇨주로 뽑히고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꼽히는데 과연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더 매수 우위가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종목 저희가 대진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10종목 내에 전문가님께서 뽑으신 딱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하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현직 기관 투자자입니다.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그런 종목 선물
말씀을 주시는 전문가님이신데 오늘 또 과연 어떤 원탑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목요일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7일 목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야 됩니다. 오늘 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윤여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 2시 방송 이 주식라방에는 처음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윤여민입니다. 일단 뭐 제가 좀 장중 방송을 좀 안 하는 편인데 네. 일단은 어쨌든 2시에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좀 이렇게 하게 됐고요. 오늘 특별히 뭐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장중에? 네,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장중에 특히 이제 오후 방송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 특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보면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선순환이 빨리 도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내서 나왔으니까 좀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오후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사실 최근 시장 너무나도 어렵죠. 매수하기도 어렵고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도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투자에 우리에게 활력소처럼 되어주실 윤여민 전문가님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일단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국제유가의 이 상승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뭐 오후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네.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900에서 910선에 대한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뭐 900선까지 다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시장 자체 특히 그 기관과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상당히 강한 상황에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대금이 거의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부터 보게 된다고 하면 거의 거래가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사실은 이제 증시에 관련돼서 특히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거래대금이 돌지 않는다. 결국 증시에 활력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순환매가 빨리 돌기 때문에 증시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매매 타점을 잡기 힘들다. 뭐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의 상승과 관련 더불어서 결국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가 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 자체가 계속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방 우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여주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지금 방향성을 잡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좀 그래도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외국인 돌아오나 싶었는데 다시금 지금 이틀 연속 좀 매도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 자체가 지금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가장 큰 첫 번째가 좀 환율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환율 자체가 지금 뭐 1,300원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그쵸? 이제 환율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지금 1,300원 이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1,333원까지 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한 상승이 다시 한번 좀 베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좀 생각하는 성장주, 좀 기술주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좀 베팅이 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여기다 또 그렇죠. 말씀하신 사실 기술주들이 네. 우리가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미국 증시에서도 잘 가지 못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더해서 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사실은 뭐 미국을 좀 피하면 중국이 좀 때리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위험 자산의 어떤 그런 선호 심리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9월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은 증시 자체가 8월, 9월 강하지 않았다 보다 이런 좀 속성이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숨고르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구간으로서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어떤 재정비 기간을 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재정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오늘 저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나왔거든요. 오늘 왠지 사심이 너무 가득한 네, 방송인 것 오늘 또 같아요. 여러 개의 종목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어떻게 좀 리밸런싱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수가 올라가려면 네.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일단 큰 대장인 반도체나 네. 그래도 2차 전지 좀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는 이미 반 이상은 알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결국 지수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섹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분명히 종목별로 어떻게 보면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하더라도 뭐 HBM 관련주, DDR5 관련주, 뭐 파운드리 관련주, 뭐 여러 전통 개가 소부장 있죠. 관련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아직 나오지 못했거나 혹은 실적이 좋았는데 오히려 과도하게 눌렸거나 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선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옥석 가링을 통해서 지금부터 잘 포트폴리오에 깔아두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특히 이제 10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래도 계좌가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그 저희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뭐 반도체 종목들 여전히 유망하게 본다. 뭐 그래서 오늘 뭐 원탑 종목의 힌트인가요,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빌드업을 또 하실 줄은 네. 힌트인가요?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 얘기인즉슨 지수를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역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어떤 두 개의 대형주를 좀 중심으로 놓되 그 밑에서 조금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제가 볼 때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서도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지수가 조정이 나오지 않고 꼿꼿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은 또 어떻게 발굴을 보면 잘 해내시잖아요. 그런 종목은 일단은 기준으로 보시고요. 약간 과도하게 하락돼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하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을 지금 현 시점에서 먹어야지 더 큰 폭의 상승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들어도 될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모멘텀 훼손이 없는 상황. 결국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모멘텀에 문제가 없으나 어떤 제가 볼 때 수급적인 문제가 있었던 어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종목 간의 라이브 대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대결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로봇 관련주인데 어제는 쉬어가나 했는데 오늘 다시금 이 시세를 받는 것 같습니다. SPG vs 레인보우 로보틱스 둘 중에서는 어떤 종목 선택하실 건가요? 바로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한번 뭐 해보시죠. 네. 일단 지금 두 종목 다 차트가 지금 신고가 흐름입니다. 제가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신고가 또 좋아하지 않죠. 안정적인 매매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네.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신규 이제 로봇주들 이제 유망하다 뭐 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께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이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SPG를 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대장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두 종목 모두 네. 지금 로봇 쪽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계속 높여가는 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SPG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손 빠르고 발 빠르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돌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좀 타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신규 매수를 하시자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SPG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저는 둘 다 모멘텀 자체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뭐 신고가 흐름부터 시작해서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일정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뭐 로보틱스 관련돼서는 일정이 좀 나왔고 특히 9월 21일, 20일 일반 지금 공모 청약 네. 있지 않습니까? 하실 거죠? 당연히 하죠. 네. 저도 뭐 돈 벌어야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경쟁률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뭐 1,700대 1,800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때가 거의 저는 마지막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 전에 뭐 지금 샀다가 그 전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약간 일정 매매도 분명히 로봇 관련된 섹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대화가 상장하고 나서 어떤 판도의 흐름을 좀 보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로봇 관련된 섹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팔아야 할지 지금 고민하는 시점이고 네. 신규 매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두 가지 방법으로서 약간 일정 매매를 하면서 손빠르게 발빠르게 어떤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이후에 흐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거나 약간 이렇게 좀 접근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 두산 로보틱스의 뭐 상장 일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었더라면 이 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다면 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는 분들이 두산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흐름 자체를 지금 예측을 할 수 있지 정확히 판단할 수 그쵸?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상승폭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갑자기 폭발했을 경우에 나머지 로봇주에 있는 수급들이 다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미리 우리가 일정 매매 부분으로 차익 실현을 해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사실 엄청난 많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아마 8월 달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지금 막 하반기에는 로봇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그런 상황에서 지금 9월부터 벌써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기존 보유 영역이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이 두 종목 중 하나를 뽑은데 SPG를 뽑았던 거는 이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의 신고가 랠리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모멘텀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종목 다 훌륭하긴 합니다만 뭐 매매하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SPG가 그래도 좀 더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종목 대결 마치셨습니다. SPG vs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종목 사이에서 사실 차트 흐름이나 혹은 신고가 넘어가는 흐름 둘 다 비슷비슷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SPG가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고 더 몇 번은 더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기 트레이딩 그런 매매 접근 방법으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기계 관련주인데 일단 오늘 장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HD 현대건설 vs HD 현대건설기계 지주사랑 사업회사예요.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택해야 될까요? 질문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사업...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또 전문가님이 하는 거는 저랑 다르니까 전문가님 근데 지금 저희가 이게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네네. 해선 줍줍님께서 네. 레인보우가 이길 줄 알았는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두 종목 모두 신고가 흐름이기 괜찮지만,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신규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저의 상황이라면 둘 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탑픽을 분명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냥 지금 상황에서 신규 매수가 가능하고 좀 더 나은 자리를 좀 말씀드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제 평가를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해선 줍줍님께도 제가 도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가 이길 줄 알았는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두 종목 모두 다 좋지만 우리가 지금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두 종목 중에서 현 시점에서 좀 유망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자리값이 SPG가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vs HD 현대 건설기계 사실 뭐 답은 조금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이 더 낫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주사랑, 자회사랑 뭐 항상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지주사는 디스카운트를 받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 사업을 하는 회사라는 게 낫다. 그렇죠.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가 당연히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지주사격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실적은 좋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거면 결국 이제 HD 현대건설기계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경쟁력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어느 지금 건설기계 쪽과도 뒤지지 않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뭐 네옴시티 관련주, 재건 관련주까지 상당히 많이 엮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이제 어찌 보면 수주 소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기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좀 뉴스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인즉슨 뭐 알루코 회장이 뭐 방한을 했다. 네. 그래서 HD 현대건설이랑 만난다 회장이랑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혹시 아람코 아닌가요? 아람코 맞아요. 어우 발음이 안 좋아요. 아람코. 그러니까 미국 건설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네.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네옴시티랑 재건 관련된 쪽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거론이 되는데 네. 이게 과연 테마성이냐 아니면 진짜 실제가 있고 이게 실적이 찍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우디 특히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제가 볼 때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왜냐면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너무 이러니까 너무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유가를 올리는 좀 것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연관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시간 있으면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네, 근데 지금 재건은 제가 볼 때는 타임라인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얼마큼의 포션을 가져가느냐가 제가 볼 때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건 관련된 거는 테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말 숫자가 찍히는 하나의 사업으로 제가 볼 때는 올 연말부터 내년에는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의 섹터는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분명 가져가야 될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둘 중에는 HD 현대건설기계가 제 탑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훈님께서 HD 건설기계 자체로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자체로도 괜찮나요? 자체로 본다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거 뭐 건설기계 내에서 이거 종목 하나는 어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도 좀 갈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네옴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재건 관련된 이슈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혜가 더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재건 이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떨어지는 파이가 한 5%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안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나눠 갖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저는 분명히 추가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는데 지금 주가가 올랐던 건 거의 자체적인 실적으로만 올랐던 겁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하반기 내년까지도 미국 시장은 계속 탄탄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실적만으로 봐더라도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전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다. 오히려 좀 관심을 갖고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니까 네. 오히려 또 지금 상황에서 미리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혹시 생각합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차트 띄워놓고 있고요. 네. 지금 7월 25일 날 93,000원 지금 이제 전고점을 어떻게 보면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6만 5,000원대까지 어떻게 보면 한 30% 정도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네.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세가 나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뭐 차의 신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금 주가가 지금 이제 하락한 상황인데 지금 7만 원대 초반에서 다시 한번 이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뉴스에서 살짝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거의 지금 큰 박스권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잘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이유가 당장 사도 되나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 네,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죠. 네, 참 저희 어깨를 상당히 무겁게 만드는 네. 질문이라고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이 5개 지금 섹터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시장에서 미치는 임팩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 그 가운데서도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갖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HD 현대 같은 것은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테마로서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실적으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주가의 어떤 이 상승에 대한 어떤 각도를 생각하게 된다면 네. 오히려 HD 현대보다 H현대건설기계가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H현대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좀 팔로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HD 현대건설기계 좀 반등은 적게는 나왔습니다만 네. 지속적으로 한번 좀 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건설기계 관련주인 HD 현대 vs HD 현대 건설기계 둘 중에서 전문가님께서는 HD 현대 건설기계 사업회사를 꼽으셨습니다. 일단 이 이슈가 있습니다. 사우디나 아르헨티나에 이 건설 장비 73대를 계약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찍히는 사업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 그리고 이런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 큰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봐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코멘트는 사실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팔로우를 하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테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한미반도체 vs 프로텍. 이 두 종목 모두 다 HBM 관련주로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후공정으로도 엮일 수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요? 불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사실은 불사조라고 보시나요? 이치전지 같은 종목들 상당히 급등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급락을 맞으면서 사실은 거의 주가 자체는 뭐 50% 반토막 난 케이스도 많은데 한미 반도체는 거의 지금 조정이 없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를 보면 10,000원대에서 시작한 지금 주가가 63,000원대까지 갔고 그러니까 600% 지금 상승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57,000원대 거의 고가권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불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HBM 관련된 수혜를 지금 온몸으로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사실 HBM 관련해서는 거의 대장격 아닌가요? 대장격이 아니라 대장이죠. 물론 이제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수혜 그쵸? 그 밑에서 이제 한미반도체긴 합니다만 주가상으로 보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대장이라고 대장이죠. 볼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해피하게 언제부터 좀 팔아야 되나라는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을 좀 기준으로 했을 때 HBM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좀 테마 내지는 섹터로 봤을 때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볼 때는 찾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라는 좀 그러면 생각을 이 하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 그리고 한미반도체 밑에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신구 매수로 봐도 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지 그걸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게 바로 프로텍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어떻게 보면 이 HBM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7월달, 8월달에 신고가 갱신했습니다만 7월달도 상승을 했고요. 프로텍 같은 경우도 7월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점을 오히려 올라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만 프로텍 같은 경우는 7월 14일 날 7만 원대 지금 고점을 찍고 4만 원대 초반까지 거의 40% 이상의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멘텀이 중간에 변한 것이 있느냐라고 좀 물어본다면 모멘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 이상의 좀 조정이 나왔다는 건 단기적으로 너무 급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프로텍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이슈가 있지 않아요? TSMC와 관련해서 뭐 TSMC가 약 3조 7천억 원 투자해서 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네. 뭐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TSMC의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지금 썰이 돌고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여기저기서 하고 사실 이 네. 프로텍에한테 공급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장비를. 네, 자꾸 이렇게 빌드업을 하시면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HBM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어떤 차트가 참 제가 선호하는 차트다.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상승한 이후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오히려 지금 어떤 단기 바닥을 지지하면서 지금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는 차트. 저는 이런 차트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HBM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미 반도체를 좀 기준으로 놓고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런 좀 차트들이 좀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세 번째 종목 대결 완료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반도체 관련주에서도 HBM 관련주의 대장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 vs 프로텍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대장인 한미반도체가 아닌 프로텍을 선택하셨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자면 참 우리 전문가님의 안정적인 매매 스타일과 맞게 이 종목 차트가 너무나도 예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 후에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지금 저가권 부근에서 고개를 들려고 하는 시점인데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코멘트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종목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I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신테카 바이오 vs 루닛입니다. 둘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매수 우위로 보시나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이 루닛이라는 종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죠. 지금 25,000원대에서 지금 26만, 25만 원 넘어갔죠. 그래서 10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은 7,000원 대비했을 때 18,000원이면 한 2배 올랐나요? 2배 좀 더 올랐죠. 그럼 상승폭을 봤을 때 어느 게 좀 더 업사이드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테카 바이오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저의 성향을 안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거나 안정적인 어떤 매수 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님의 투자 포인트를 보니까 전문가님께서 한번 크게 상승을 하고 많이 내려온 다음에 그 저가권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고 크게 수익을 내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테마라든지 혹은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파매매 그렇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방송에 나와서 그런 종목을 AS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 방송을 보시면서 편하게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것 자체를 오히려 제가 볼 땐 더 고객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신테카 바이오 물론 이제 루닛과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 흐름 어제 신고가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신테카 바이오는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상승의 초입 구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루닛이 10배 이상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뭐 루닛이나 뷰노에 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좀 상당히 제한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의료 AI 관련된 부분에서 신테카 바이오가 상당히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하려면 일단 후보 물질을 먼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후보 물질을 찾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후보 물질 찾는 데만 거의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에 대한 약을 찾기 위한 후보 물질을 찾는 데만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모든 데이터를 다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서 AI가 그걸 학습을 한 다음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가면서 오히려 후보 물질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AI가 같이 엮이면 좀 더 빠르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후보 물질을 찾는데 6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5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임상을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만 그 앞 단계인 지금 후보 물질을 찾는 것 자체 그걸 5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는 건 10분의 1로 줄였다는 거고 그 노가다를 다 제가 볼 때는
비용을 줄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상당히 큰 네, 메리트 의의가 아닐까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신테카 바이오는 이제 좀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바닥에서 봤을 때 한 200% 이상 상승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루닛에 비하면 신테카 바이오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추세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AI 의료기기 관련주인 신테카 바이오 vs 루닛 둘 중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루닛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흐름이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고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배밖에 안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의 매매 성향 모두가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샀을 때 언제 떨어질지 그 고민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냥 쭉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하시는데 이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슈가 너무 좋죠.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데 사실 거의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건 AI 기술과 결합을 해갖고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고요.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준비를 해봤어요. 펩트론 vs 라파스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네, 사실은 지금 거의 비슷한 지금 양상인데 네, 펩트론 같은 경우가 지금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비만 네, 당뇨 쪽에서 지금 선두주자로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벤티 랩과 지금 거의 뭐 비슷한 제가 볼 때는 시작점에서 봤을 때 지금 차트가 5,000원에서 지금 거의 47,000원이니까 8배 이상 지금 800% 이상 좀 상승을 했죠. 거의 루니까 비슷한 상황이고 라파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상승한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거의 상승했다고 보기 힘든 오히려 봤을 때는 나중에 좀 테마로서 붙었기 때문에 제 어떤 이게 성향상 그거 봤을 때 아닌가요? 대원제약이랑 같이 맞습니다. 공동으로 해갖고 이 비만 치료제용 칩을 네.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가 말한 이제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네. 부분인데 이게 주사가 상당히 좀 아프지 않습니까? 사실 싹센다나 뭐 이런 주소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사 맞으면 상당히 아픕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게 뭐 여드름용 패치처럼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 라파스가 사실은 이 화장품 회사였다가 오. 이렇게 이제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약간 좀 변신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라파스 같은 경우 뭐 여드름 치료제 뭐 이런 것도 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와 또 연관되면서 또 백신 관련된 쪽하고도 좀 어떤 이제 임상 관련된 이력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개가 다 연관되어 있네요. 네, 여기에 또 이제 뭐 알츠하이머 뭐 치료제 같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마이크로니들과 연관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임상에 대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펩트론과는 달리 거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좀 먹을거리가 좀 더 많은 것이 저는 라파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 성향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지금 모든 종목군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와 그 따라가는 종목으로 다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얼마나 추가적인 상승이 있느냐 혹은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냐 이런 좀 척도로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펩트론보다는 라파스가 좀 더 안전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펩트론보다는 라파스가 제 픽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저희 세트 당뇨랑 비만 치료제 이렇게 놓고 봤는데 최근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눈에 네. 띄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인 이 테마. 아, 이거 좀 제약바이오 할 말이 많은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전통적인 제약바이오라기보다는 지금 네. 상황에서 보게 네. 되면 이제 AI가 붙은 의료 AI가 쪽이 있고 지금 이제 비만 당뇨 같은 헬스케어 쪽으로 약간의 좀 이제 약간 주변 쪽으로 약간 퍼져나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제약바이오를 보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항상 중심입니다. 그럼 셀트리온 그룹주를 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라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비만 당뇨라든지 의료 AI 같은 경우는 지금 현 트렌드에서 약간 파생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통적인 제약바이오를 보려면 결국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분명히 실적이라든지 뭐 최근에 M&A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야
지금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좀 주가를 계속 기준으로 먹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좀 키워드 트렌드 장세다 보니까 지금 뭐 비만, 당뇨, 그다음 AI 쪽으로 약간 수급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쉬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섹터를 다뤄주시면서 마지막으로 5번째 이 대결을 마치셨습니다. 이 당뇨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 vs 라파스, 둘 중에선 전문가님께서 라파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주가를 보면 상승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먹을 자리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 대원제약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요. 마이크로니들 패치 임상 박차에 가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한다면 더 먹을 폭이 크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라파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대결을 했는데, 이 열 종목대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을 전문가님께서 유망하게 볼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원탑 종목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원탑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뭐 목표가 등등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모두 받아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뽑으신 원탑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토픽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탑 종목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좀 많이들 추려지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이제 HBM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지금 4세대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4세대 양산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자, SK하이닉스가 내년에 5세대 개발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6세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 4, 5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의 중요한 게 뭐냐면 메모리,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이게 3박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BM은 메모리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메모리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HBM을 팔면서 그 HBM을 우리가 말하는 이제 GPU와 지금 이제 같이 싸는 우리가 말하는 패키징, 뭐 TSMC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같이 지금 대결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메모리도 팔고 패키징까지 따오는 그러한 전략을 같이 쓰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전 삼성전자의 요즘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거의 동등하게 가고 있다. 마이크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HBM을 봐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지금 시장이 1조 4천억이었는데
2027년이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이제 5년 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이 6조 8천억이니까 연평균 36% 넘게 성장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5세대를 개발을 완료했고 내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지금 HBM3 샘플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된 숫자가 삼성전자도 이제 4분기부터 찍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관련된 이제 업종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러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서두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뭐 HBM 관련주를 그래서 유망하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원탑 종목은 한미반도체 vs 프로텍에서 이긴 프로텍인가요? 아, 맞습니다. 바로 이제 프로텍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로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디스펜서 지금 장비 생산 업체 중에서 해외 진출에 성공한 이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엠코와 지금 계약이 만료가 종료됐을 됐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점 계약을 했는데 이게 만료되면서 이제 타 기업에게도 공급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TSMC가 지금 상당히 거론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확정에 대한 뭐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차후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과대 낙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40% 이상의 지금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14일에 지금 거의 7만 원까지 찍고 나서 지금 4만 원대 초반까지 지금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40% 이상의 좀 조정이 급하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약간 시장에 따라서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제가 따라서 보기엔 좀 더 떨어져야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떨어져 이제 사다 하다가 놓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뼈 분할 때리시네요. 매수, 네, 분할 매수 누가 주식을 한 번에 사십니까? 아, 네, 분할 알겠습니다. 매수로 사셔야죠. 그래서 1차, 2차, 뭐 3차로 해서 저는 이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4만 원대 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를 아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굳이 여유를 두자고 하면 뭐 4만 5천 원 초반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뭐 7만 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룸이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생각을 이전에 하면서 반등했던 것만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최소 30% 이상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락에 대한 가능성보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한 30-40%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30% 정도의 제가 볼 때는 반등 사이드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뭐 오늘 종가에 바로 들어가야 되냐, 혹은 내일 시가에 바로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좀 거래가 없는 건 금요일 날 오후가 아닐까 아, 생각합니다. 그럼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네, 된다. 금요일 오. 오후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거래가 없는 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타이밍을 정말 맞추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시간대가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밴드 내에서 분할로 사시는 거지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것이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혼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 4만 5천 원대까지 사실 밀리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럼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마음이 아프실 수 그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분할로 매수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오늘 뽑으신 원탑 종목 프로텍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이슈 속에서 HBM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각을 받을 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지금 많이 갔던 한미반도체 외에 우리가 지금은 프로텍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프로텍 같은 경우에 주가가 전고점 대비해서 한 40%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먹을 자리가 그래도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함께 하셔서 프로텍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